우리 양말은 매일 빠는데 발도 매일 씻는데 신발은 안 빨아요. 버릴 때까지 안 빨아. 내성 발톱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 발케어가 궁금해요. 발톱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맨발로 구두 신고 발냄새 안 나는 법 필요해요. 유유.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제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빨리 끝내봅시다. 네네. 천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 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을 바탕으로 패디베어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김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디베어에서 상품 기획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성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처음에는 5점짜리 가시죠.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 발케어가 궁금해요. 수족냉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질적으로 발이 찬 사람이 있고, 나는 발이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발에 땀이 났다가 그게 식으면서 차가워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발이 땀이 났다가 차가워지는 후자 쪽의 사람들은 발에 열감을 줄여주는, 아까 소개가 드렸을 거예요, 알로에 같은 거를 발라서 열감을 낮춰줘서 땀을 안 나게 해주는 게 맞고요. 전자같이 체질적으로 발이 차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의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네, 다 5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시작부터 좋네요.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네, 이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발톱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걔는 발을 깨끗이 안 씻었겠죠?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발톱을 씻을 때 발톱 끝까지 이렇게 해서 씻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어린이집에 가보셨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씻으라고 하지 않아요. 교육은 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으라고 해요. 발톱 끝을 이렇게 닦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발톱 끝도 손톱 끝 같아요. 세균이 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품을 충분히 내서 끝까지 씻으셔야 냄새도 없어지고 세균도 없어지는 작용을 해줍니다. 발을 욕조에 딱 올리세요.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이 중요해요. 거품을 내서 발바닥을 씻고,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도 닦고, 딱 얹은 다음에 요 사이를 닦고, 많은 거품으로 요 발끝, 발톱 있는 부분도 거품으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발톱 냄새가 너무 싫고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샤워 브러쉬 있죠? 그걸로 이빨 닦듯이 사이사이랑 발톱 끝까지 닦아주세요. 그럼 거품이랑 솔로 해서 깨끗하게 닦여줍니다. 패디베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패디베어는 자회사가 베어라는 회사고, 그 베어라는 자회사에서 풋케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를 시키면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패디베어의 자회사인 베어 같은 경우는 70년 정도 전에 시작된 브랜드인데, 첫 시작은 치과 드릴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치과 제품에서 네일 제품까지 접목되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베어에서 이제 패디베어를 특화하면서 풋케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저 봤어요. 맨발로 구두 신고 발냄새 안 나는 법 필요해요. 유유. 예쁘고 싶지만 냄새는 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맨발로 구두 신고 발냄새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나요. 아무리 땀이 안 나는 사람도 냄새는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맨발로 신고 싶다고 하니 운동화 깔창이나 요새 깔창 좋은 게 많잖아요. 면으로 흡수될 수 있는 깔창을 하나 까세요. 그러면 냄새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발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신발에선 계속 냄새가 나고 있어요. 깔창을 그렇게 깔아서 깔창은 매번 빠시고, 신발은 에탄올이 있을 거예요. 약국에 가시면 그걸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꼼꼼히 뿌리세요. 그리고 그늘에 말리세요. 그리고 신으시면 냄새가 덜 납니다. 안 나진 않아요. 덜 납니다. 우리 양말은 매일 빠는데 발도 매일 씻는데 신발은 안 빨아요. 버릴 때까지 안 빨아. 맞아. 그나마 운동화는 빨아. 근데 구두는 안 빨아. 가죽 신발에다 알콜 뿌리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대신 말릴 때 햇빛이 아닌 그늘에 말리세요. 통풍이 되는. 우리가 가죽 신발을 신고 비를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망가지지 않아요. 비에 푹 젖으면 망가지겠죠. 알코올을 땀을 흘릴 정도만 아마 뿌리게 될 거예요. 땀이 더 많으면 많았지 알코올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바깥에 뿌리지 않고 안쪽에 뿌리니까 변형은 밖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안쪽에다 스프레이로 뿌리라고 하는 거니까 가죽이나 뭐 그런 신발이 변형이 쉽게 오진 않죠. 꿀팁! 막 이러면서 다한증 때문에 습진이 심한데 손발 다한증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한증은 체질이라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심하시면 병원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한증이 나서 습진이 생겼을 때는 항상 축축해서 아마 스포형 습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우레아랑 푸도포르테를 뿌려서 습진을 잠재워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스포들이 터지면서 물방울이 튀면서 옆에가 다 가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거를 우선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습진이 심한 발이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저희 제품 중에 가장 꿀 조합이 아침에는 알로에 프레시밤을 발라서 땀을 좀 덜 나게 해주고 열을 좀 잡아주고 밤에 돌아와서 발을 깨끗이 닦고 습진이 심하면 무조건 헤어드라이기로 진짜 꼼꼼히 말려줘야 되거든요. 발을 꼼꼼히 말려주고 나서 포도포르테를 발바닥 습진이 난 부분이랑 발톱 부분까지 다 뿌려요. 균을 좀 잠재워주고 그 다음에 우레아 크림을 발라서 보습까지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아침 저녁으로 다른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습진까지 넘어갔는데 발이 가렵거나 변형이 있거나 그런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관리를 그냥 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나 로션들을 써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게 다한증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에 무좀은 아닌데 왜 굳은 살이 생기죠? 각질 제거를 하면 되나요? 관리는 어떻게? 발에 굳은 살은 무좀일 경우도 있지만 다 무좀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면서 무게에 눌려서 생기는 각질도 있고 굳은 살도 있어요. 그냥 건조해서 정말 방치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굳은 살이 생기면 무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신 거예요. 각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가면 이런 화일이 있습니다. 편하신 걸 사세요. 그리고 각질이 너무 많다 싶으면 마른 발일 때 이걸로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변기 있죠? 자세는 그게 제일 좋아요. 변기에 딱 앉아서 자기 발을 딱 내려다 보세요. 뒤꿈치가 쫙 보일 거예요. 그 자세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다가 저쪽 발도 하고 저희에겐 필링제가 있습니다. 패디 화일에 좀 이렇게 넓게 바르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발 필링을 해주세요. 근데 필링도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각질이 많다고 너무 힘을 주면 아파요. 빨갛고 아프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어요. 적당히 힘으로 아주 부드럽게 계속 파일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선 깨끗이 씻어내세요. 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저희 제품 중에는 프레시 핏 마스크가 있고 필링이 있습니다. 근데 필링을 썼으니까 마스크로 수분 공급을 1차 해주시고요. 1차 공급이 됐으면 영양 공급도 해야 되잖아요. 프레시 핏 재생크림으로 새로운 피부로 태어나세요. 하루아침에 쌓인 각질도 아니고 계속 사용해서 생긴 각질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발이 진짜 좋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애기 발이네 막 이런 느낌. 발을 꼼꼼히 씻는데 왜 냄새가 나나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질문들이 다 난 너무 케어를 잘하는데 난 너무 관리를 잘하는데 왜 냄새가 나니까 왜 냄새가 나죠? 발을 꼼꼼히 씻는데 냄새가 나. 그러면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리는 게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건으로 닦을 때 물기를 어떻게 닦으세요? 그죠? 그렇게 닦아요. 네, 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닦아본 적이 없어요. 수건으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줘요. 요 사이에 있는 물기를 우선 제거해주는 게 1차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로 이렇게 감아서 벌려서 통풍이 되게 해주세요. 얘는 일부러 해주지 않으면 평생 바람을 쐴 일이 없어요. 얘도 바람을 좀 세게 해줘야 냄새가 안 나요. 우리 걸레도 오래 두면 물기 있으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인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말려주셔야 해요. 무좀 관리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무좀 관리에 좋은 제품 굉장히 많아요. 약국에도 있고 회사마다도 다 나오고. 근데 무좀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발에 관련된 질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포도포르테는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노래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습보가 일어나면서 가려워지거나 하는 데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요. 발톱에 문제가 생긴 건 발톱의 생장 주기가 한 8개월, 사람에 따라서는 1년도 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습포가 일어나거나 가려운 발은 포도포르테를 뿌리면 하루 아니면 이틀, 심하신 분은 이틀 만에
가려움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포도포르테로 시작을 하시고요. 무좀이나 습진 이런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나는 그런 병이 있으니까 발이 습해 라고 생각을 하셔서 로션은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건조함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얼굴이 건조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발에 문제가 있어도 크림은 발라줘야 하는데 우레아 성분이 든 프로텍티브 크림을 바르면 항염 작용을 해줘서 염증을 없애주고 다시 각질도 없애주면서 보습은 계속 해주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셨을 때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발톱은 왜 손톱과 결이 다른가요? 손톱은 예쁜데 발톱은 굴곡이 있고 두꺼워서 고민이에요. 케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결이 있거나 하는 건 애기들 발에는 결이 있지 않아요.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의심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너무 작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나? 이걸 의심하세요. 발톱이 어딘가에 충격을 받아서 한 결씩 상처가 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이 생기는 거고 손은 장갑을 꽉 끼게 끼지 않는 한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신발은 작게 신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덧신을 너무 작은 걸 신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도 발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신발이나 양말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고요. 케어는 발톱도 손톱도 샵에 가시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좋지만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오류 많이 나는 부분은 발톱을 동그랗게 자르세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네모나게 자르는 게 살을 더 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톱 자체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네모나게 잘라주셔야 옆에 굳은 살을 찌르지 않아요. 손톱은 살 밖으로 거의 자르잖아요. 근데 발톱은 신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그랗게 잘라놓으면 내 원래 모양보다 안쪽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네도 살려고 피부가 과잉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발톱 주변을 이렇게 덮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굳은 살도 생기고 발톱이 잘 붙어 나오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발톱을 잘못 잘라서 내성 발톱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원래 체질이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내성 발톱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무좀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살을 항상 찌르고 있으니까 살에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땀이나 세균으로 인한 감염이 좀 빠른 편이에요. 두꺼워지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에 티눈, 사마귀 어떻게 없애나요? 발에 티눈이랑 사마귀가 생기는 거는 다 체질적으로 틀리지만 굳은 살이 잘 생기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잘 생길 거예요. 굳은 살이 밖으로 생기면 굳은 살이지만 살 속으로 딱딱해지면 그게 티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뭐 손톱깎이로 자른다든지 이러면 2차 감염도 발생하고 뭔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도 굉장한 치료 기간이 걸려요. 근데 병원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마귀가 생기시는 분들은 계속 번져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티눈은 걔가 그냥 굳은 살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꿈치 굳은 살도 그냥 놔두면 계속 커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는 것처럼 티눈도 계속 놔두면 걔가 커지면서 옆에 발가락이나 어딘가를 누르겠죠. 그러면서 질병이 돼서 걸을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기지 않게 미리 발을 깨끗이 씻고 로션을 바르고 뭔가 피곤한 날은 발가락도 주물러주고 다리만 피곤한 건 아니에요. 발가락도 주물러서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 찾으시고 관리하세요. 가자. 집에 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